매주 8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쓰는 셈이죠. 바로 챗 GPT입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87%에 달했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7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구글의 제미나이는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트래픽을 1년 만에 2배나 늘렸고 월간 사용자는 4억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클로드라는 AI가 개발자 시장의 29%를 조용히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용자 수로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작은 플레이어가 어떻게 AI 전쟁의 핵심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돈이 움직이는 시장, 이 둘 사이의 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AI 삼국지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AI 전장의 서막은 2022년 겨울, 오픈AI가 챗 GPT를 세상에 공개하며 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티브 잡스가 첫 아이폰을 공개하던 순간과도 같았죠.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열광했고, 챗 GPT는 단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창업자 샘 알트먼과 오픈AI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인류 전체에 이익을 주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탐험가와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실리콘밸리의 제왕 구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이자 전 세계 데이터의 지배자였던 구글에게 챗 GPT의 등장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죠. 구글 내부에서는 코드 레드가 발령되었고 부랴부랴 바드라는 이름의 대항마를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것은 구글에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구글은 모든 것을 걸고 총력전에 나섭니다. 자사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의 이름을 딴 제미나이로 브랜드를 통합하고 안드로이드, 구글 검색, 유튜브 등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제미나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막강한 자원과 군대를 가진 거대 제국이 반격에 나서는 것과 같았죠. 이 거인들의 전쟁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엔트로픽은 원래 오픈AI의 핵심 개발자들이 AI의 안전성에 대한 이견으로 회사를 나와 설립한 곳입니다. 그들은 오픈AI가 너무 빠르고 위험하게 AGI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믿었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죠. 그들의 AI 클로드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챗 GPT의 화려함도 제미나이의 거대함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마치 골리앗들에게 맞서는 다윗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사용자 수에만 집착할 때 전혀 다른 시장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과 개발자라는 돈이 되는 시장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세 거인 중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 모든 것을 가진 제왕,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반항아. 이들의 선택이 앞으로 펼쳐질 AI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 현재 AI 시장의 지형도는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사용자 수, 즉 대중적 인기도의 전쟁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승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챗 GPT입니다. 주간 활성 사용자 8억 명, 일일 활성 사용자는 1억 9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며 매일 대한민국 인구의 4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챗 GPT와 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간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57억 회를 넘어서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AI계의 슈퍼스타, 압도적인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의 왕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2025년 7월 기준 4억 5천만 명으로 불과 2달 만에 5천만 명이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래픽 성장률입니다. 2025년 8월에서 9월 사이 제미나이의 트래픽은 46%나 급증하며 월 방문 1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선두 차량의 백미러에 2위 차량의 모습이 무섭게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챗 GPT의 글로벌 트래픽 점유율이 1년 전 87.1%에서 74.1%로 하락하는 동안 제미나이는 6.4%에서 12.9%로 정확히 2배 성장했습니다. 이런 시장 점유율 경쟁을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하자면 마치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란 전체 시장이라는 피자에서 각 기업이 차지하는 조각의 크기를 의미하죠. 1900년대 초 포드와 GM이 자동차 시장을 두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AI 기업들은 이 디지털 피자 조각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전쟁에서 단 1%의 점유율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AI 시장의 1%는 미래 산업의 패권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클로드는 어떨까요? 월간 활성 사용자 3억 명, 그중 최신 모델인 클로드 3.5의 사용자는 3천만 명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하죠. 숫자만 보면 챗 GPT나 제미나이에 비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클로드의 성장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클로드의 분기별 성장률은 14%로 새롭게 떠오르는 경쟁자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클로드가 모두가 싸우는 넓은 운동장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경기장에서 조용히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대중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사이에서 확고한 팬층을 가진 명품 브랜드처럼 클로드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 전쟁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중의 눈에 보이는 사용자 수 경쟁이 1라운드였다면 진정 승부는 2라운드, 즉 돈이 되는 시장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기업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B2B 시장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AI 전쟁의 숨겨진 승자, 클로드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5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용 AI 어시스턴트 시장에서 클로드의 점유율은 29%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18%에서 무려 1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개발자 시장에서 챗GPT의 아성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왜 개발자들은 클로드에 열광하는 걸까요? 답은 압도적인 성능, 특히 코딩 능력에 있습니다. 에이더 폴리글롯이라는 AI 코딩 능력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클로드 3.5 소네트 모델은 73%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52%에 그친 GPT-4-2를 압도했습니다. 또 다른 고난도 코딩 시험인 SWE 벤치 베리파이드에서도 클라우드는 49%의 정답률로 38.8%를 기록한 GPT-4-5를 가뿐히 제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퍼센트의 수치 차이가 아닙니다. 개발자들에게 AI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산성을 책임지는 도구입니다. 더 똑똑하고 더 정확하게 코드를 짜주는 AI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클라우드는 이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모범생처럼 개발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 거인의 전략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챗 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의 전략은 애플과 유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 시장을 장악하고 그 위에 GPT 스토어라는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8억 명의 사용자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구글의 제미나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윈도우라는 독점적 운영체제를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퍼뜨렸던 것처럼 구글은 검색, 안드로이드, 크롬이라는 막강한 생태계를 이용해 제미나이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 아닌 유통의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만든 엔트로킥의 전략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닮았습니다. 아마존이 처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넷플릭스부터 삼성전자까지 수많은 기업이 AWS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엔트로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소비자용 앱 대신 다른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엔진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시장 29% 점유율은 그들의 전략이 정확히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용자 수와 실제 돈이 되는 시장,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CEO라면 어떤 시장을 공략하시겠습니까? 2025년 가을, AI 삼국지의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각 진영은 저마다의 성과와 고민을 안고 있죠. 먼저 절대 강자 오픈 AI의 이야기입니다. 챗 GPT는 여전히 8억 명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왕이지만 그 왕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서버 운영 비용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제미나이의 추격으로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자 시장에서 클로드에게 맹추격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는 이제 소비자 시장과 개발자 시장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샘 알트먼 CEO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의 폭발적인 성장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 4억 5천만 명 돌파는 분명 엄청난 성공입니다. 구글은 2025년에만 AI 인프라에 9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텍사스에 4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과연 진짜 인기일까요? 아니면 구글 생태계를 통한 강제된 선택일까요? 데이터는 제미나이의 사용자 유지율이 챗 GPT보다 낮다고 말해줍니다. 즉, 많은 사용자가 호기심에 한번 써보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구글에게 제미나이의 성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에서 실패한다면 미래의 AI 시대에서 구글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조용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수는 적지만 그들은 가장 돈이 되는 고객들, 즉 개발자와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5년 9월 엔트로픽은 1,830억 달러, 우리 돈 약 20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13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불과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3배나 뛰어오른 것으로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클로드의 틈새 시장 장악 전략에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엔트로픽은 가장 크지 않아도 가장 성공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 현재 누가 이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승리라면 그 승자는 여전히 챗GPT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승리라면 구글의 생태계를 등에 업은 제미나이가 승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길을 찾은 것이 승리라면 개발자라는 핵심 고객을 장악한 클로드가 진정한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세 거인의 싸움은 우리에게 AI 전쟁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승패가 갈리는 단순한 싸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중시장, 생태계, 그리고 전문시장이라는 세 개의 다른 전장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복잡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3명의 다른 챔피언을 보고 있습니다. 챗 GPT는 대중적 인기의 챔피언, 제미나이는 거대 유통망을 활용한 영토 확장의 챔피언, 그리고 클라우드는 수익성 높은 틈새 시장을 장악한 기술의 챔피언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삼국지는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오픈 AI는 왕자를 지키기 위해 더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여야 할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구글은 제미나이를 유튜브, 지메일을 넘어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통합하며 우리의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엔트로픽은 개발자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며 조용하지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인들의 이야기는 비단 실리콘밸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좁지만 확실한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성공적인 전략의 핵심 질문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울 전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나 똑똑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본, 그리고 미래의 기회가 걸린 거대한 패권 다툼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의 단순한 관중으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거인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